네, 규 대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쓰기 시작해 볼 텐데, 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창업 아이템명. 아이템명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첫 페이지 같거든요.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인데, 네. 일반 현황에 보면 뭐 쓰는 내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명이 있고, 음, 그리고, 산출물, 그 네. 예비 창업 패키지 기간 동안 내야 될 산출물, 뭐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나 뭐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산출물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음, 직업, 뭐 직업 쓰고 기업명 그리고 요 간략하게 팀원에 대한 구성 내용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기업 현황을 이제 쓰는 건데요. 뭐 다른 부분은 아마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창업 아이템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계획서 이렇게 볼 때 마찬가지지만 맨 첫 장에 나오는 게 사업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음, 이 제목을 보고서 우리가 이 사업이 뭔지를 좀 판단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창업 아이템명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뭔지 전체적인 맥락을 딱 이 제목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잘 써진 제목이냐 안 써진 제목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기준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자가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음, 심사위원이 봤을 때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나? 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음, 우리가 뭐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이 제목만으로 이 사업은 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보시면 무슨 기술이 적용된 특정 기능에 의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한 게 제가 옛날에 강의 자료에서 썼던 양식이랑 똑같은데. 제가 한때 뭐 벌써 5년 전인가요? 이렇게 강의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기술성이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기능, 그러니까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제품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서비스명 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혹은 뭐 대상은 좀 빠져도 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세 개, 네 개 정도의 단어들을 좀 합쳐서 이 명사구로 만들어라고 제가 항상 창업 아이템 명을 했었는데 이거 똑같네요. 거의, 똑같은데 예, 7, 음, 8년 전에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 제 건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겠죠? 뭐 어쨌든 중기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음, 요렇게 창업 아이템명을 쓰기를 추천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어떤 너무 건가요? 오래됐어요. 스타일들이. 그래서 음, 요즘 보면, 요즘 이 멘토들이 다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그쵸, 이 그쵸. 제목들 길게. 이렇게 세네 가지를 다 넣으면, 물론 제가 이거 처음에 만들었지만, 처음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목들이 다 짧았기 때문에, 꼭 긴 음, 제목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음, 근데 지금은 모두 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사업 계획서의 제목들이 다 길어요. 그래서 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제목이 있는 것도 너무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음, 이게 제목부터 길어버리니까 이 모든 제목들에 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이게 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음, 더 악효과가 난다. 그래서 제목의 구성이 살짝 바뀌어야 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요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제목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창업 지원 사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었던 때는 언제냐면 2005년도 정도부터예요. 이때는 창업 지원 사업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뭐 서울 신기술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그 당시에 아마 기관들은 두 개, 세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창업 지원을 했는데 창업 지원보다는 그 당시에는 창업이라는 말보다는 기술 사업화라는 말을 많이 썼죠. 이 당시에 이제 사업 계획서의 제목은 기술이나 발명 중심형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음, 그래서
마치 발명품의 이름처럼 혹은 기술 개발의 어떤 이름, 제목, 원천 기술, 뭐 성능의 어떤 고도화 같은 거 이런 뭔가 굉장히 좀 기술적이고 약간 사실 문제 해결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음,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뭐 공학적인 관점의 접근이 많았다. 이게 이제 2005년도의 특징이에요.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써도 문제는 없었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제목의 형태는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이제 2010년도 와서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2010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기술 사업 하나, 음, 이 창업에 대해서 어, 목적의 제목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건지 음,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2005년 5년 전에 비해서 바뀐 건 뭐냐면 이 당시엔 단순히 그냥 공학적인 관점이었다면 여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 건지까지가 나온 거죠. 15년도부터는 여기는 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서비스나 그때 당시에 플랫폼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새로운 벤처붐이 일 정도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나 플랫폼 중심형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이 서비스나 플랫폼 명을 그 고유 명사죠. 뭐 예를 들어서 인트로필, 네트워크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헤브리먼스, 레이디 제인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고유 명사를 쓰는 경우들이 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심사위원들이. 왜냐하면 이 고유 명사라는 거는 대표자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 그쵸.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2015년도는 사실 굉장히 그 혼돈이었죠. 약간 음, 케이오스였고 이 사업명으로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이 당시에는. 제목에서 뭔가 경쟁 우위를 갖고서 평가의 우위를 좀 얻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음, 그래서 이제 제목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었던 것도 말씀드렸던 이 기술,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제공 기능, 그 다음에 뭐 서비스명 정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요 정도의 느낌에서 이제 구성을 했었고 2020년부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좀 이해를 목적으로 네, 맞아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명사구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기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제공 기능, 그리고 뭐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 서비스명. 음, 그래서 제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목이 길어질수록 더 좋다고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 멘토분들이 제목을 길게 쓰는 거를 조금 선호했었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음, 이게 심사위원들한테 이제는 조금 더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됐고, 더 이상 제목을 이렇게 이해를 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도 왔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또 이제 2025년 혹은 이제 26년이잖아요. 이게 5년 주기로 계속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제목의 트렌드가 좀 변해왔는데, 자,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직관적인 제목을 구성할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 직관적인 제목으로 해야 되는데, 직관적인 제목이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정책적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네, 기관마다 혹은 예비 창업 패키지마다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해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AI 기반 혹은 뭐 원천 기술 기반 혹은 뭐 시장 수요 기반이라는 워딩이 있으면 음, 이거는 정책적으로 사업에서 요구하는 워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워딩을 사업의 명에서 명시하는 것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심사 트렌드가 단순히 뭔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뽑는 게 아니라 패키지 사업에서 혹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뽑잖아요. 저희가 심사하기 그쵸. 전에도 이 기관의 요구사항들을 먼저 설명을 듣잖아요. 그래서 음, 아, 이런 팀들을 뽑아야겠다, 이런 팀들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워드가 정책적인 워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적 키워드가 제품명 앞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로는 기능적 제품명이 들어가야 돼요. 음, 음. 그래서 뭐 대상이 뭐고 뭐 수요가 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제품이고 무슨 서비스인지를 명확하게 기능 위주로 좀 써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2015년도에 잠깐 유행했었던 그 제품명이 서비스나 플랫폼에 대한 고유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맞아요. 뭐 애니팡, 뭐 예를 음, 들어서 뭐 뭐뭐톡,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해가 되는 명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마운틴 스커트, 뭐 혹은 헬스 거버넌스,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브랜드명인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명을 지금도 심심치 않게 자꾸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 브랜드명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브랜드명이라 할지라도 이 브랜드명을 가지고 우리가 와, 이 사업은 뭐 이 대표님은 정말 감각이 있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절대 사업명에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음, 어, 설사 쓰시려고 하시더라도 직관적인 제목을 쓰고 괄호하고 그 고유명사를 쓰시는 경우는 있어도 이것만 독립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혹은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보시고 공고안을 보시고 거기 분명히 강조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 음. 정책적인 키워드들을 먼저 쓰시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사업인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목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천되어 왔고 이제는 뭐 2020년 정도에 나왔었던 게 가장 사실은 뭐 좀 머리를 썼었던 그런 음, 제목명인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좀 진부한 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음, 제목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좀 좋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강조하는 게 온라인과 뭐 오프라인의 연결이다. 라고 한다면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이라는 이 정책적 키워드는 그대로 갖고 오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을 위한 우리의 기능적인 제품명을 쓰시면 돼요. 어떤 것들을 하는 서비스다. 어떤 기능을 음,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혹시 괜찮으시면 이 정책 키워드 중에 제조업 그리고 로컬 산업이라는 걸 예시로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정책 키워드는 사실은 공고안을 봐야 좀 정확히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뭐 지금 가정을 해서 지금 네, 박경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과 로컬 산업이 이제 강조되는 워딩이었다면 네.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죠. 왜 그 두 단어가 나왔는지. 그러면 음, 그냥 논리적으로 아, 제조업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구나, 지원을 하고 싶구나라는 게 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로컬 산업을 언급했다라는 거는 그러한 제조업 중에서도 지역 기반의 제조업들을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해서 혹은 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조업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을 내놓는 기업들을 보다 선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얘기할 땐 예를 들어서 광천 지역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 인력과 대학의 직무 교육, 트레이닝 서비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정책 키워드 안에서 이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니즈를 정확히 해결해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워딩으로 우리 사업이 이제 연결되도록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 첫 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알려주신 대로 정책 키워드랑 기능적 제품을 좀 어떻게 작성할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좋겠네요. 네, 이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음, 심사위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장 좋은 제목 짓는 방법은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